73세에 맞은 첫날 밤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이거 사랑일까요? 70세 늦은 나이에 하는 재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경자입니다. 올해 73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국화꽃에 물을 주는 거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어요. 처음엔 그리움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무탈하게 늙는 게 최고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루는 참 길어요. 아침 9시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죠. 오후엔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해져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우스꽝스럽지 않나?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화꽃에 물을 주고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복지관 앞들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분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마디가 참 특이했어요. 국화는 안 다쳤죠? 저보다 화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문기찬이라고 하셨어요. 75살이시고 옆 동네 단층집에 혼자 산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 화단 정리 봉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서 옮겨주시고 꽃을 심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와주셨죠. 다정한 말을 건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국화가지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는데 기찬 씨가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주시더군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오래간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왜 혼자 사시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냥 고마운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가슴 한편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화단 정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둘러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가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 국화가 참 예쁘네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부쩍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보니 공지사항이 붙어 있더군요. 점심 도시락 배달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체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된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가방에서 하나둘씩 집에서 싸온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김치통, 나물 반찬, 심지어 밥까지 준비해 오신 분도 계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복지관 도시락에만 의존하고 있었구나. 가방을 뒤져봐도 나올 게 없었어요. 물병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어제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 정도였죠. 기찬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기찬 씨를 보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더 어려우실 텐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기찬 씨께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거라도 한 숟갈 드세요. 따뜻하게 끓여온 된장국이에요. 기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있어요. 기찬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보온병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유자차인데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된장국과 유자차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풍성한 반찬을 나누며 드시고 계셨는데 저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물로 점심을 때웠어요. 기찬 씨가 된장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된장국이 눈물 나는 맛이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담긴 말씀이었죠. 혹시 돌아가신 아내분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나신 걸까요? 제가 끓인 거라 별로일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끓인 된장국을 먹어보네요. 유자차도 정말 달콤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손으로 직접 만든 맛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직접 담그신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멀게 들렸고 오직 기찬 씨와 나누는 조용한 시간만이 선명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깜빡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죠. 점심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야말로 유자차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된장국을 나눠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기찬 씨의 고마워하는 표정, 유자차의 달콤한 맛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바보야, 왜 웃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기찬 씨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화단 정리도 함께 하곤 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시려고 하길래 제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찬 씨가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장갑을 벗으시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 씨의 손등에 깊게 그어진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깊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불에 탄 것 같기도 한 그런 흉터였죠.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흉터가 있을까?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찬 씨는 제가 흉터를 본다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재빨리 장갑을 다시 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 대화가 뜸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녁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서 있는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문 씨랑 자주 보던데요? 네, 가끔 봉사활동 같이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양반 좀 복잡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김 사장님이 기어이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옛날에 술 문제 있었대요. 자식들이랑도 인연 끊어졌다고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흉터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싸움이라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정말 싸움에서 생긴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찬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니야? 또 내 마음 다 주고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한동안 외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할머니들에게 똑같이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기찬 씨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기찬 씨의 흉터가 나타났어요. 점점 더 크고 무섭게 변하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기찬 씨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기찬 씨를 제대로 마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일부러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기찬 씨가 말을 걸어오시면 짧게 대답하고 피했죠. 그분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점점 거리를 두시더군요. 그날은 복지관 창고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기증받은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먼지투성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가 제 차례로 왔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액자, 펜, 그리고 두꺼운 스크랩북 같은 것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스크랩북을 펼쳐봤습니다. 복지관 역사를 담은 자료인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이 멈췄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한 정원사 문기찬 씨.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찬 씨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거든요. 기사 옆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찬 씨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 그분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원사로 일하던 기찬 씨가 병동에 혼자 남겨진 환자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고 환자를 업고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등에 흉터가 그때 생긴 거였구나.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던 거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찬 씨의 가족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인과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한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자식들과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잃으신 거였구나. 김 사장님이 말한 술 문제도 아마 그 상실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사 밑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쓰신 것 같았어요. 문기찬 씨는 그 사고 이후 20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계세요. 손등의 흉터는 그날 밤의 상처입니다. 스크랩북을 덮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난 또 내 식대로 오해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찬 씨의 조용함, 말이 없으신 것, 혼자 사시는 것,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분은 그런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흉터를 무서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 흉터는 영웅의 상처였는데 저는 범죄자의 흉터처럼 생각했던 거죠. 동네 소문만 듣고 그분을 의심했던 것도 정말 어리석었어요. 복지관에서 기찬 씨가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말없이 무거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속죄의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창고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찬 씨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을 의심하고 피했던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찬 씨는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견디며 살아오셨구나.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봉사하며 지내셨구나. 그런 분을 제가 오해했다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기찬 씨에 대한 미안함과 제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사과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기찬 씨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서 유자차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기찬 씨가 그날 내어주셨던 유자차 맛이 말이죠. 달콤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맛. 혹시 직접 만드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유자차를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설탕도 적당히 넣고 꿀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만드는 내내 기찬 씨 생각뿐이었어요. 이걸 드시면서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기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대로 옆 동네 단층 집이었어요. 조그맣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기찬 씨가 저를 싫어하게 되신 건 아닐까? 며칠 동안 피했던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려던 순간 대문이 열렸어요. 기찬 씨가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경자 씨.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기찬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조금의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안 보실 줄 알았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기찬 씨도 제가 피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병을 내밀었습니다. 기찬 씨가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받으시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는데 아마 돌아가신 가족분들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기찬 씨가 제가 가져온 유자차를 끓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의심했다니. 차를 마시면서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오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기찬 씨, 복지관 창고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기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화재 때 일 말이에요. 손등에 흉터도. 그때 생긴 거죠? 기찬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차만 마시고 계시더군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흉터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찬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을요. 처음 만질 때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손, 따뜻하네요. 기찬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은 게 의외였나 봐요.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기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찬 씨의 아픈 과거,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환자 한 분은 구했잖아요.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찬 씨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했고 점심시간에도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두 분 보기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말없이 받아주시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셨죠.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기찬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씀하셨어요. 경자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과 동네 분들이 모여주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기찬 씨가 제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마음이 떨렸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기찬 씨 집으로 갔어요. 이제 저희 집이 된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냥 놀러 오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 집이라니.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기찬 씨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존재였거든요. 샤워 먼저 하세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샤워를 마치고 나니 기찬 씨가 침실에 하얀 침구를 새로 깔아 놓으셨더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고마웠어요.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깔끔한 잠옷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려 보이셨습니다. 저희 둘 다 침대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어요. 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불 끌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찬 씨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어요. 당신 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찬 씨가 놀란 것 같더니 부드럽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지만 오랜 세월 기다려온 온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자 씨,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특별했어요.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다정한 손길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기찬 씨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오래간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기찬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혼자 자던 침대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찬 씨가 먼저 깨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깊게 잤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뻐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른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네요. 기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픈 건 아닌데. 그냥 힘이 없어요. 기찬 씨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랑이라 그래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의 증거일까요? 기찬 씨가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이 정말 특별했다는 증거 같아서 오히려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기찬 씨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찬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 꼭 잡고 있네요라고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기찬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 놓치면 안 되잖아.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를 보며 두 분 보기 좋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관장님도 결혼하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부럽다, 부러워. 우리 나이에도 저런 로맨스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공원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고 겨울에는 눈 쌓인 벤치에 앉아 따뜻한 호빵을 나눠 먹었어요. 어느 가을날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참 예뻤어요. 기찬 씨가 떨어진 은행잎을 주워서 제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은행잎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젊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사랑이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손을 놓치면 불안한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찬 씨가 옆에 없으면 불안했거든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경자 씨 없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구나.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 밤에 나란히 누워서 잠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았어요. 기찬 씨와 함께 산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프거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도 둘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고, 여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부부 캠프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을 저희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계절을 걸으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